간첩 잡겠다더니 나라 경제만 망쳤다. 중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중국은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냥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썰물처럼. 와, 이렇게까지 빠져나갈 수 있을까 싶어요. 당장 이거 한번 보세요. 2년 새에 외국인 투자자 감소율. 이게 여러분 제가 잘못 쓴 게 아닙니다. 90.4%가 빠졌어요. 90.4%가.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까지 줄어들었을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진짜입니다. 2021년만 하더라도 중국 내에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요 3,441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330억 달러입니다. 제가 지표를 잘못 그린 게 아닙니다. 지금 중국은요 외국인들이 썰물처럼 쭉 빠진다는 거예요. 2022년에 1,802억 달러였거든요. 그때에 대비하더라도 여러분 82% 가까이 빠진 거예요. 2년 사면 2021년에 대비하면 90.4%. 세상에나 3,441억 달러가 3,111억 달러가 빠져서 330억 달러가 됐다는 거거든요. 차이라는 원이 이 정도면 중국도 긴장할 수밖에 없죠. 사실 여러분 중국의 직접 투자액이 줄어들면서 저는 어쩌면 중국이 지금 전 세계에다가 저가 파산 공세를 하면서 중국 제조 2025라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적어도 10개 첨단 제품에는 중국이 1등 하겠다는 그 생각 점점 더 좀 희석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은 조금은 합니다. 투자액이 이렇게까지 줄어드니까 아마 더 줄어들 가능성도 클 거예요. 330억 달러면 2000년에 384억 달러였거든요. 2000년 이후로 내려갔다는 뜻이잖아요. 1993년에 275억 달러였거든요. 그때만큼 내려간다는 뜻이잖아요.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빠질까요?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중 갈등이에요. 미중 갈등이 지금 굉장하고요. 하늘의 태양은 두 개가 될 수 없다. 이 생각이 지금 굉장히 강한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도. 실제로 말입니다. 인공지능에 투자하지 마. 반도체에 투자하지 마. 양자 컴퓨터에 투자하지 마. 바이오에 투자하지 마. 뭐 테크 분야뿐만 아니라 바이오 분야까지 투자 제한을 다 걸어놨습니다. 미국이. 이러니까 외국인들이 술술술술 빠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중국에 대한 테크 분야에 대한 투자 제한이 아무리 미국이 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요.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득이 된다 그러면 가요. 어디라도 갑니다. 이득이 된다 그러면. 그런데 중국이 안 간다? 이것은요. 저는 중국의 위기라고 보는 거예요. 왜 안 가느냐? 뭐 많습니다. 공동부유라는 시진핑의 핵심 정책도 정책이지만 이거 아닐까 싶어요. 반간첩법. 반간첩법은요. 여러분 이게 보면 충격적입니다. 공공시설을 촬영해도 반간첩법에 걸리고요. 이게 사진이나 혹은 뭐 어떤 내용을 SNS에다가 많이 올려도 반간첩법에 걸리고요. 심지어 기독교인 모임도 반간첩법에 걸립니다. GPS를 켜고 말입니다. 등산을 가거나 산책을 가더라도 이건 반간첩법에 걸리고요. 뭐 고서적이나 앤틱 이게 고가 옛날 제품들을 기념품으로 구매해도 반간첩법에 걸리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많은 사람하고 인맥 쌓기를 해도 반간첩법에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은 추방당하고요. 10년 이내 입국을 금지하는 이 반간첩법이 기업인들에게 이게 쉽게 말하면 옥죄다는 뜻이에요. 야, 저 중국에 가서 뭘 할 수 있나?
저런 나라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뜻 저는 굉장히 강하다고 봅니다. 물론 공동 부유라는 건 중국 기업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잘 나가는 기업에 세금을 많이 떼서 아니면 국유화 시켜서 국민들에게 더 편안하게 주겠다는 시진핑의 정책은 중국 기업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반간첩법은 외국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중국에 가면요. 이게 휴대폰을 웬만하면 말입니다. 휴대폰 자체를 안 들고 다닌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무섭다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요. 추방이 아니고 그냥 중국 감옥에 갇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중국에 대한 투자는 그 바람에 지금 박살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미중 충돌하고요. 반간첩법 이것이 말입니다. 시장에는 굉장히 크고요. 또 하나 금리도 있습니다. 금리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금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미국의 금리가 높고 중국의 금리가 낮은 것 이런 이야기라면 이게 자본주의 정책을 선택을 했다면 이게 1번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1번이 안 돼. 중국은요. 1번은 말입니다. 미중 충돌이고 2번은 반간첩법이고 3번이 이게 미국과 중국의 금리 차거든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금리는 3.45%입니다. 미국의 금리는 5.55%고요. 금리 차가 나니까 중국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쑥 빠져나갔겠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준금리가 3.5%고 미국의 기준금리는 5%입니다. 그러면 2%포인트 차가 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예상보다 안 빠지죠. 이것은요 윤석열 정부가 외교 정책을 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잘 못하는 거죠.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가 나라 경제만 망쳤다 했잖아요.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보면 소비자 물가가 1월에 마이너스 0.8%까지 떨어졌으니까 디플레이션이 왔다는 거예요. 디플레이션은 침체라는 뜻이거든. 저성장 저물가. 분명히 중국에는 디플레이션이 왔습니다. 최악의 디플레이션이 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은 금리를 내리고 싶지만 내리지 못하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미중 금리 차가 우리보다 많이 나니까 자칫 잘못했다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 그래도 많이 빠져나가는데 더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갈까 봐 중국도 두려워하는 거죠. 아마 제 생각에는 탈중국은 이제 대세고요. 디리스킹이라고 해야 되나요? 중국에 투자하는 자체가 위험이다. 그 말이 결국은 현실화되면서 중국에 대한 투자 굉장히 많이 철회할 겁니다. 여러분도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줄었잖아요. 직접 투자액이 이만큼 줄었습니다. 이게 중국의 국가외환관리국에서 지금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물론 이게 집계하는 어떤 기관에 따라서 굉장히 틀리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에서 통계를 잡았다는 것은 그만큼 말입니다. 뭐 정확하다는 아니지만 현실을 만약에 좀 반영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330억 달러도 이게 아닐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닐 수도 있다. 과대 계상이 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본다는 뜻입니다. 야 진짜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도 많이 놀라시죠. 아마 놀라실 거예요. 안 놀랄 수가 없을 겁니다. 이거는. 놀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중국에 대한 것은 그만큼 어려워지고 중국이 디플레이션이 갈 거냐 안 갈 거냐는 앞으로 더 봐야 되지만 저는요 기본적으로 중국의 경제는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겁니다. 이게 좋아질 수가 없어요.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미중 충돌에 새로운 어떤 신냉전 질서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가 진짜 좋아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거짓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투자 항상 조심하시고요. 중국에 대한 어떤 사업의 전개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꼭 드리고 싶어요. 이게 현실이 될 거니까 말입니다. 저는 우리 경제가 진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신냉전 질서에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중국에 대한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면 우리도 우리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려워지거든요. 이것까지 감안해서 우리는 더 좋아지는 그런 사태가 저는 생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